신림동 미국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한 범인을 이제 지문을 통해서 확인했는데 40대 현역 군인 부사관 이제 알려졌어요. 아마도 그 여성의 도락 비밀번호를 풀고 들어간 걸 보니까 뒤에서 번호를 받거나 아니면 뭐 몰래카메라 같은 걸 설치해서 받거나 여러 가지 그 방법을 통해서 도락 번호를 알게 됐고, 그 다음에 그 밤에 그 도락을 열고 들어갔는데 사실은 여성이 있는 줄은 몰랐던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 자정쯤에 20대 여성의 집에 침입했을 때, 예를 들면은 성범죄를 하려고 들어갔을 가능성이 제일 높겠죠. 그런데 저기 두 가지가 말하자면 빈집인 줄 알고 들어갔다고 하면은 그 안에서 뭐 성적 물품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서 뭐 어떤 놈은 거기서 자유행위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놈은 이 여성의 그 속옷을 뭐 일부 훼손하는 경우도 있고, 거기서 잠을 자기도 하고 뭐 사진을 찍기도 하고, 일종의 접촉 성범죄 아니면은 거기서 일종의 공간적인 형태에서 그 여성과 같이 있다고 하는 느낌을 받고 싶은 그런 미접촉 성범죄일 가능성이 높겠죠. 물론 우리 형법상에 그런 범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대단히 빠르게 변화하는 범죄의 종류 중에 그 모든 범죄를 다 정의하기가 우리 형법으로는 어렵죠. 이제 말하자면은 제형 법정주의, 말하자면은 법전에 특정한 범죄가 있어야지 처벌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얘는 그냥 주거침입형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낡은 형법 체계를 가지고 정기적으로 범죄에 대해서 좀 정의를 해서 개정을 해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맞게끔 형량과 그리고 보안 처분과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분명히 이것은 범죄가 맞는데 법 조문이 없어서 그냥 주거침입 형태, 업무방해 형태 이렇게만 하는 거고, 그렇고 당연히 그런 형태에 대한 범죄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그리고 사실 이해도가 떨어진다기보다는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쉽게 봐주려고 하고, 자기가 변호사 개업했을 때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판사들이 그냥 쉽게 집행유예라든가 벌금형 정도로, 그러니까 판례가 형성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어쨌든 그것은, 그래서 왜 계속 범죄 분석이 필요하고 범죄에 대한 분류가 필요하고 범죄 분류를 통해서 그것에 대한 어떤 처분이라든가 형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빠르고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정의해야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근데 어쨌든 그거는 그렇다고 쳐도 이놈이 집안에 여성이 있는 걸 발견하고 곧바로 도주했다고 하는 걸 보니까 집안에서 강간이라든가 아니면 무엇인가를 강도짓을 하려고 한 것 같진 않아요. 그냥 흔히 말하는 성적 물품에 대한 절도 정도, 그러니까 성범죄죠.
그리고 이놈은 실제로 도어락에 지문이 남아 있었는데, 그러니까 장갑도 안 끼고 그러는 거 봐서는 실제로 여러 번 그 집에 들락날락했고, 실제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뭐 다른데 뭐 딱히 그 발각만 안 되면은 실제로는 뭐 지문을 남기다는 상관이 없죠. 나중에 나올 때 지문을 지우고 나오면 되는 거니까. 근데 또 하나는 40대 현역 군인, 그럼 얘는 이런 어떤 성범죄성이 존재하겠죠? 그럼 이 여죄는 얼마나 될까? 언제부터 시작했고 이것이 이놈의 직업과 관련이 있을까? 이런 부분도. 그래서 사실은 여러 부분에 있어서의 범죄에 대한 분석과 범죄자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 그것이 바로바로 중앙 서버에 저장돼서 그것을 향후의 행형이라든가 범죄 도움이 되더라고요. 전혀 그냥 범죄는 저렇게 발생했는데 저건 그냥 저건 다른 나라 일이고, 또 다른 건 다른, 사회가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몸 발생해도 예방도 못하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잡지도 못하고. 이거는 이 여성이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만약에 이 여성이, 이 범인이 저 안에 여성이 없는 줄 알고 들어갔다가 혹시 진짜 돌발적으로 뭐 큰 소리를 지르거나 막 그런 상태에서 주변에 있는 걸로 이제 공격을 해서 뭐 살상을 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고, 이런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이 사건 자체는 상당히 분석의 의미가 있다. 뭐 이 사건만이 아니라. 자, 이런 건 어떻습니까? 10대가 범죄 저질러 갖고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예를 들면 특수공무 집행 방해 치상 혐의로.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했는데 실제로는 원래는 2022년에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어요. 그러니까 2022년에 집행유예 3년이 2025년 9월까지는, 얘가 9월에 범죄 저질렀으니까 9월까지는 실제로는 집행유예 기간이에요. 근데 집행유예 기간 동안 다시 범죄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집행유예가 취소된 거죠. 그리고 보호관찰관들의 지도 감독을 불응해갖고. 그러면은 집행유예가 취소됐기 때문에 다시 징역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그놈의 집으로 찾아간 거죠. 그러니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취소한다는 게 무슨 의미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다시 잡아 가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놈이 10대고 실제로는 이제 말하자면은 자기가 잡혀갈 거 뻔히 아는데 그냥 그대로 그냥 순순히 끌려갈 거냐. 그리고 이놈의 어떤 원래 범죄도 강도상이에요. 폭력 전과라는 거예요. 그런데 검찰 수사관 셋이 참 뭐라고 하나, 너무 순진한 건지 바보들인지 생각해 보세요. 얘는 잡혀가면 감옥에 가는데 얘가 순순히 끌려가겠습니까? 그런데 이놈이 흉기를 두 자를 양손에 들고 막 위협하고 소지했어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관이 계단에 떨어져 갖고 5주치의 골절상을 입었어요. 그 도망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 경찰이 이제 도망갔으니까. 그러니까 뭐 경찰한테 도움을 요청했겠죠? 협조를. 그래서 경찰에서 검거됐어요. 너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사건이 재판이 진행된 거는 원래 강도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을 저질러 갖고 집행유예 취소 결정을 받았음에도 검찰 수사관들을 흉기로 위협해 상해 일게 됐다. 그러니까 특수공무 집행 방해가 되겠죠. 근데 좀 답답한 것은 이놈이 분명히 잘못했어요. 그런데
이 검찰 수사관 세놈은 잘했냐? 그러니까 이 검찰 수사관 세놈이 제대로 대응을 해서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게 왜 대응이냐? 보통 경찰들도요, 집 안에 있는 범인을 이렇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저 검찰 수사관이고 이렇게 집행하라 하면 그렇게 안 합니다. 경찰이라. 왜 안 했는지 아시죠? 얘가 문이 안 열린 상태에서 문을 잡고 안에 들어가서 인질극을 벌릴 수도 있고요. 불을 지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갑자기 그 안에 있는 흉기를 휘두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집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불리한 위치에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 가능성을 따져봤을 때 얘가 집 안에 있을 때 들어가서 검거하는 건 사실 불리하죠.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그 집 안에 공범들이 여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감당해낼 수 있습니까? 이 등신 같은 검찰 수사관 놈들이 경험도 없고 무능하고 바보 같은 놈들이죠. 그게 보통 그러면은 경찰 애들은 작전을 짜서 나오게 해라. 그럼 바깥에서 이제 저기 보통 가장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선생님 여기 차 주차했는데 제가 모르고 저기 백밀러를 깼어요. 아니면 뭔가 그거 긁었어요. 죄송합니다. 나와 보시죠. 라고 하면 나오는 걸 덮친단 말이에요. 그럼 혼자고, 그리고 방심한 틈 사서, 그리고 이걸 딱 제압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보 같은 검찰 수사관 놈들은 집안의 문을 제시하고, 어느 바보가 그러면 자기 감옥 가는데, 응? 물론 그냥 순순히 잡혀가는 애들도 꽤 있겠죠. 그렇게. 근데 최악의 경우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자면 뭔가 대비를 하든가, 아니 자기 몸을 보호하든가. 근데 이 바보들 칼을 휘두르는데 계단에 떨어져갖고 전치 5주의 고지혈상을 입었어. 그러면 지들이 잡든가. 지들은 또 못 잡아갖고 경찰 부산진구에, 아니 경찰에 의해서 경찰 손을 벌려. 그럼 경찰 얼마나 바쁜데, 어? 굳이 경찰. 그러다가 이놈이 도망가다가 다른 시민을 공격하거나 그러면 누가 책임져? 이건 전적으로 검찰 수사관 세 놈을 징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징계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떨어지는 5주치 골절상도 실제로는 제대로 하지 못해갖고 지가 골절상을 입은 건데, 이걸 또, 그러니까 내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자유형 미집행자를 집행할 때든 아니면 검찰이 뭔가를 집행할 때 거기에 맞는 전문성을 가진 애들이 해야 된다. 어설픈 검찰 수사관 애들이 뭐 압니까? 책상에서 조사만 애들은 조사관 애들인데, 걔들을 이렇게 이런 흉악범의 강도 상해범입니다. 이런 바보들이 어디 있느냐, 검찰 수사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그러면 똥을 니네들이 쌌으면 니네들이 치우든가. 왜 이렇게 또 경찰의 도움을 받아갖고, 그래서 미국의 법무부의 US 마샬처럼, 보안관처럼 법무부 소속 보안관 조직을 해서 걔네들의 전문성을 가지고 딱 해든가. 경찰 손 빌리지 말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 거를, 소위 말하는 이 뉴시스의 권태현 기자라는 사람은 그냥 걔네들이 검찰 수사관 애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런 애들이 불러주는 대로, 아니면 그 있는 그대로, 아니 이런 사건 사고 기사를 있는 그대로 쓰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뭘 어떻게 하자는 거냐? 이게 검찰 수사관들의 어떤 실수냐? 뭐가 제도로 잘못된 거냐? 아니면 제대로 잘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검찰 수사관 애가 내도 이렇게 갖고 다쳐갖고 잡아, 이거밖에 더 됐냐? 그러니까 기사에 소위 말하는 그 야마가 없다. 쉽게 말하면. 그러면 이게 검찰 수사관들이 좀 전문성이 있거나, 아니면 미국의 그런 제도를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그런 어떤 검찰 수사관들이 못하면은 경찰들한테 애초에 도움을 청해서 대신 잡아달라고 하거나, 그게 안 되면은 이런 어떤 대안을 내야지.
그냥 이것도 기사라고 데스킹도 안 되고 참 한심하지 않습니까? 제도적인 측면, 상황적인 측면, 전문성의 측면, 그리고 물론 당연히 20대가 범인 잘못했죠. 근데 범죄자가 잘못한 건 팩트예요. 그건 뭐, 야, 너 새끼야 왜 잘못했어? 응? 다음부터. 그건 판사가 하야 될 일이고, 이미 그래서 결정난 거를 집행할 때 그 집행이 적법하고, 안 다치고, 안전하고, 전문성 있게, 객관적으로 이래 왔는가를 해서 기사로 내야지. 그래 안 됐으면 뭐가 잘못됐는지, 계산학적은 뭔지. 한심한 기자들도 한심하고, 진짜 한심한 인간들이죠. 이 기본적인 어떤 기본적인 지식도 없어. 사실 근데 더 큰 문제는 요런 기사들을 할 때 검찰놈들이나 이런 애들이 사실 지들 그 잘못을 피하기 위해서 일절 얘기 안 합니다. 지들 잘한 거나 하지. 하여튼 아유 참 깝깝합니다. 미국에서 이 트럼프가 관세로 멕시코에 25% 경고하자 미국이 40년 동안 쫓던 마약왕을 넘겼어요. 그러니까 참 멕시코 애들도 참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잘했다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여태까지 멕시코를 통해서 미국으로 흘러들어간 많은 마약들이 있는데, 사실은 미국에서 마약 장사를 하고 마약 범죄 저지르는 놈들이 사실은 멕시코의 정글 안에 있더라. 그러니까 멕시코의 경찰이나 사법당국이 부패해갖고 멕시코의 마약에 도문을 쳐바르고 뇌물 처먹고 있다가 이제 멕시코 대통령이 어뜨거라 트럼프가 에? 내들 마약 유입 통제 안 하면 그래서 국경선에 안에 군병력 10,000명 이상을 배치해갖고 못 넘어오게 그렇게 못하면 해니까 그냥 바로 과달라하라 카르텔의 우두머리 라파엘 카로 칸테노를 바로 압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참 실제로 미국의 마약 문제도 심각하고 이걸 꼭 트럼프의 이런 방식으로 꼭 해야 되느냐 이렇게밖에 안 되느냐 결국은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게 입증이 된 거잖아요. 말하자면은 이 정도로 안 했으면 그러면 생각해보면 조 바이든 시대에는 왜 이런 애들을 못 잡아냈느냐. 물론 조 바이든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겠죠. 멕시코 쪽에 빨리 잡아서 넘기라고. 들은 척도 안 한 거잖아요. 그런데 트럼프가 이렇게 해버리니까 결국은 거봐 트럼프 같이 해야지 응? 응? 해야지 이 마약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는 잘못. 왜냐 물론 이렇게 얘가 이 카르텔의 수장이 넘어갔지만 실제로 뿌리 뽑으려고 하면은 멕시코 쪽에 있는 그 마약 산지를 다 불태우거나 아니면 거기에 고용되어 있는 멕시코의 하층민들 이런 문제 복잡한 사회 문제를 어느 정도 개선해야 되는데 대가리만 똑 한다 한들 또 다른 대가리가 들어올 텐데 그런데 그렇게 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지 마약 문제 해결된다라고만 하고 있을 때 그렇게만 안 된다는 거야. 말하자면 트럼프 같이도 범죄를 조직을 이게 좀 할 수 있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죠. 어려운 문제인데 트럼프의 방식이 통한 것 같다고 느낌을 주면은 사실은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여튼 요 부분을 보면서 좀 답답해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게 트럼프의 방식이 먹혔다고 하는 쪽으로 하면은 그럼 만약에 윤석열의 비상계엄도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인 관계나 정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야씨 야당이 지랄을 하니까 한번 싹 정리해 이런 식이 그런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트럼프가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참
어쨌든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